제가 이 책을 약 6년 전에 읽고 통장 잔고가 텅텅 빈 적이 있어요. 저는 한때 선택과 결정이 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명백하게 다르죠. 인생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다. 안녕하세요. 짠드라마TV의 문상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끌리거나 혹은 떨리거나입니다. 제목이 참 순수하면서도 뭔가 끌림이 있는 것 같죠? 이 책은 박일호 작가의 기행서평집입니다. 기행서평집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여행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서평집이라니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은 구성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 구성 덕분에 제가 이 책을 약 6년 전에 읽고 통장 잔고가 텅텅 빈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에는 30권 이상의 책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일호 작가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 책들을 제가 10권인가 15권 정도 샀었는데 전부 제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명작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오랜만에 책 한번 읽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망설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박일호 작가의 끌리거나 혹은 떨리거나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상태와 성향에 맞는 책을 반드시 추천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책들은 박일호 작가가 인도 여행을 약 30일 정도 하면서 여행을 하는 중간에 읽었거나 아니면 여행 중에 떠올린 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박일호 작가의 생각이 조화롭게 어울려서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 수록된 책의 수가 많은 것처럼 박일호 작가는 참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좋아하는 책을 밑줄 치면서 읽는 습관이 있는데 이 책은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거의 밑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설명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컨셉을 정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중심으로 편집을 해봤습니다. 먼저 프롤로그에서 한 구절을 골랐습니다. 완벽한 지도가 있어야만 떠날 수 있는 건 아니다. 인간은 확신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 때문에 움직이는 거다. 조르바처럼.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회사에 사표를 내고 배낭을 꾸렸다. 꿈은 도망가지 않는데 늘 도망치는 건 자신이라는 걸 아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다. 직장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는다고 했는데 벌써 사표 내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사표를 던지란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만 작가의 말이 와닿았던 건 완벽한 지도가 있어야 떠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구절이었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도전을 할 수 있지만 확실한 건 세상에 몇 가지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구절 또 나오잖아요. 꿈은 도망가지 않는데 항상 꿈에서 도망친 건 자신이라고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이 책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읽으면서 답이 없더라도 내 꿈을 찾아서 떠나야겠어 라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오히려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리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찾는 대답은 어떤 지도에 나와 있는 정답이 아닐 것이고 내가 꿈으로부터 먼저 도망치지 않으면 꿈은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라는 그런 안심이 됐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사표를 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흔들리거나 갈등을 하고 계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여러분 스스로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나 꿈은 여러분과 함께 할 거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앉아서 카카오 스토리에 글을 남겼다. 일종의 출사표다. 허기지고 불안하고 무력했던 현실의 남루한 습관을 뒤로하고 4월 한 달 인도로 여행을 떠납니다. 아이템이 아닌 IM을 찾아 마음에 근육을 붙여 오려고 합니다.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기영도가 동행합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앉아서 작가는 SNS에 출사표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기영도 시인의 글을 인용했는데요.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망설이게 되잖아요.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하지 말아야 되나? 이 말을 해도 될까? 말까?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 가슴에 멍울이 지고 결국 눈물이 맺혔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쓸데없던 망설임 이런 것들을 조금만 줄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망들에 대해서도 작별을 구하는데요.
내 것이 아닌 열망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바라는 열망 중에 진짜 나를 위한 열망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남이 그것을 원하니까 나도 따라서 뭔가를 열망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나한테 필요하지 않았던 것들에 집착하고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책에는 책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영화 버킷리스트의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영화 버킷리스트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살면서 한 일들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들이다. 중략하고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풀리처상을 수상한 미국 여성 작가 애너 킨들러는 이렇게 표현했다. 네가 지들이 달리기 위해서 1등을 한다면 네가 여전히 쥐라는 뜻이다. 죽어가면서 회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하며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 조금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나는 이 경주에서 이기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사실 그게 아무 필요도 없는 경주였을 수도 있습니다. 정작 나한테 어울리지 않았던 경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단골 소재로 나오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좀 모질게 굴었던 순간들, 조금 더 착하게 살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참으면 호구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행동해서 괴물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가 좀 산으로 가는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더 열심히 일하지 못했어를 후회할 분은 분명히 안 계실 거예요. 조금만 더 자신에게 시간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혁명은 하루를 바꾸고 자신부터 변화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남과 경쟁하지 말고 자신의 과거와 경쟁하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은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자신의 과거와 경쟁하는 것은 적을 만들지 않고 스스로 나아지는 방식이다. 그는 행동을 내일로 유보하지 않았다. 살다 보면 선택이 아니라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저는 한때 선택과 결정이 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명백하게 다르죠. 선택이라는 것은 마치 객관식 같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오지선다 중에 하나,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르는 거죠. 하지만 결정은 때로는 그 보기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인생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다. 여러분들도 남이 제시하는 보기 중에 선택하기보다는 때로는 자신을 위해서 답을 창조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용기, 즉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검색은 자기 개발이고 사색은 자기 발견이다. 자기 개발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발견이다. 중약하고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10대는 물음표, 20대는 느낌표라면 30대는 비로소 쉼표 하나를 얻은 것이다. 요즘은 검색하면 안 나오는 게 없잖아요. 대신에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검색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은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거든요. 검색에서 뭔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하기 좀 불안한 마음 있으시죠? 저도 역시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색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를 발견하는 일, 그건 검색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취향,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알게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검색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색해서 자신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런 과정에서 10대에는 물음표, 20대에는 느낌표, 30대에는 마침내 쉼표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30대인데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야 작은 쉼표를 하나 얻은 것 같아요. 세상이 저를 몰아붙일 때도 있고 저도 굉장히 암담할 때도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럴 때 이제는 잠깐 쉴 수 있는 용기가 생겼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30대에 얻은 쉼표를 잃어버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쉼표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까먹지 마시고요. 그런 쉼표들을 이어붙인다면 우리가 조금 더
힘내서 이 세상을 재밌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